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 10월 23일 오후 한국 마감 여러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었던 2차 전지와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폭 크게 오르면서 이쪽에 많이 포진된 주주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소는 28.92포인트 1.12%가 상승하면서 2600에 바로 다가선 2599.6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6.85포인트 0.93%가 상승하면서 745.19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장은 지지부진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년 만이냐, 몇 년 만이냐, 얼마 만이냐.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5,117억 매도, 외국인은 2,108억 매수, 기관은 2,579억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지수의 상승 하방이 동행한다는 흐름들을 오랜만에 보여준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개인은 925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369억 매수, 기관은 610억 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수 중 2,100억 중에서 1,900억이 집중적으로 그 전기전자에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 일회성일지 앞으로도 좀 지속되는 흐름이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아직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애매해요. 애매해서 순매수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외국인들이 30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태도가 좀 바뀌는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흐름을 보면 상승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포진된 화학, 철강, 금속 많이 올랐고, 의료정밀, 전기가스, 운수, 장비 업종이 올랐습니다. 하락 업종도 꽤나 많이 포진되었는데요.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통신, 의약, 유통, 건설, 금융, 증권, 기계, 섬유의복, 음식료 등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성공을 했는데요. LG 에너지엔솔이 무려 5.6%나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 3%대 등 대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업종 상승으로선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무려 4% 가까운 폭등이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종가는 밀리면서 2.43% 1,400원 상승한 59,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끝까지 강세를 지켜내면서 4.37%나 상승했습니다. 8,200원 오른 19만 6천 원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 바싹 다가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아마도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오늘은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관련주들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주식들이 파죽지세로 가다가 이제 어제부터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가 경신행진을 보여주었던 방산업체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무려 전일 사상 최고치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넥스원이 오늘 추가로 6%대 하락을 보여줬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도 2-3%대의 하락을 보여주었으나 하나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그 방산업체들이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전일 상한가 기업을 통했던 그 커피 동선은 수출을 안 한다. 네.
원래 우린 안 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였는데 17% 폭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틀 연속 상한가, 네, 브루노 마스와 그 로제의 협업 콜라보레이션인 아파트가 계속해서 연일 조회수 탑을 찍으면서 오늘까지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가서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마무리는 10.51% 강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그렇게 그 블랙핑크의 로제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혜는 없을 거라고 봤던 YG엔터는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상당폭 반등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멤버들이 잘 돼야 블랙핑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GM의 실적 호조가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강세가 상당히 나타났는데 이런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서도 오랜만에 현대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4.7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고요. 신용잔고는 18.2조 원입니다. 오늘 상승 보합 하락 종목은 거래소 각각 450종목 상승, 76종목 보합, 411종목 하락입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은 약간 균형을 맞췄는데요.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폭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50종목이 상승, 109종목이 보합, 그리고 621종목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도대체 왜 올랐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궁금하실 텐데 뭐 제 타이틀을 좀 자극적으로 뽑긴 했습니다만은 뭐 폭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그 정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웨이의 AI 칩셋에서 화웨이의 AI 칩셋에서 TSMC 제작 반도체가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화웨이의 첨단 인공지능 칩셋 어센드 910B 제품에서 TSMC가 제작한 반도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TSMC는 이 사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잠재적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서 미국에 이 내용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이며 해당 수출 통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 요건에 따라 2020년 9월 중순 이후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데 이 건으로 인해서 TSMC가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 뉴스는요.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고요.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특별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뭐 반도체한테는 나쁜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 그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하웨이에 TSMC가 쓰였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수출입 동향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상당히 지금 고성능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잘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이 3분기에는 납품 총량 그러니까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등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유율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동안의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의 향후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수량을 증가시키면서 HBM을 납품하게 될 터인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질문과 대답이 나올지 궁금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레거시 쪽까지 회복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2025년도 하이닉스는 HBM 이익과 더불어서 레거시의 회복 이게 두 마리 토끼가 같이 뜀박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익, 가장 최고의 이익을 아마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캐파와 수율 그래서 그쪽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그 밸류업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내용을 딱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가운 뉴스였는데 여러분이 한번 어느 정도 반가운 뉴스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LG전자의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시를 한번 직접 보시죠. 자, LG전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기업 기업 2030 미래비전 이러면서 매출 100조 달성, 뭐 트리플 세븐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7%, 영업이익률 7%, 에비타 7%, 7배. 그다음에 ROE 10% 이상 이걸 달성하겠다라고 이거 홈페이지에도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거저거 막 해가지고 뭘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근데 잠시만요. 여기 이제 주주환원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은 1차 주주환원 정책으로 23년까지 배당 성향 20% 연 1회 결산 배당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2차 배당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25%의 배당 성향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네. 잠시. 근데 이게 있잖아 보시면은 연 1,000원의 최소 배당금을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 배당 실시하겠다고 기부유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거고 추가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매입을 검토하고 분기 배당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최소 1,000원보다는 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냐면 1%보다는 좀 많게 하겠다 배당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도 최근 5년간 보면 7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배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배당률은 1%가 안 됐었어요. LG전자. 근데 이걸 1%는 좀은 해야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얘기고요. 순이익이 20% 이상을 주저환원하겠다. 24년도 이후부터 26년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순이익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1조에서 2조 원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1조에서 2조 정도니 대략 2,500억에서 5,000억대 2조 넘어가면 5,000억에 주주환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6조 원이에요. 16조 원이니까 그 2,500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기 1%대의 배당률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2%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5천억대 넘게 이제 그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은 많게는 5% 근처까지 배당률이 올라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밸류업 많이 봤는데 1%대, 2%대 배당을 밸류업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이거 발표하고 올랐다가 그냥 3% 수준에서 멈췄어요. 네,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LG전자 주주분들의 소감이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9.7% 인상하겠다고 네.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을 했고요. 이 산업용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을요금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감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을요금을 킬로와트 아워당 10.2% 인상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은 5.2%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9.7%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 숫자적으로는 1.7%밖에 되지 않는 44만 호입니다. 근데 전력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거 내용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1.7% 44만 호가 쓰는 전기의 양은 좀 많겠죠. 얼마나? 전체 사용량의 5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한 100만 원 미만 정도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한 1.1억 정도 가량의 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도 요거를 예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2만 원 초반 근처에서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해서 지금 그 24,000원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오늘도 많이 올라서 거기까지 갔으니 요게 일부는 선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부산 관련된 중국 그 관광객 그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인들의 부산 방문이 사드 이후 최대 비중으로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번 달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인들이 부산에 51,893명 입국을 해서 전체 관광객 중에 18.8%를 차지했다. 다음은 또 바로 또 대만이에요. 50,026명, 28.1%. 그다음 일본 45,152명, 16.4%. 미국 16,680명, 6.0%. 홍콩 13,590명으로 4.9%. 그러니까 홍콩, 대만, 중국이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합산을 해보면 뭐 50% 정도 가까이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일본까지 합치면 뭐 절반이 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확실히 가까운 나라를 더 많이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6만 명이 왔던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드 보복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국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ARM이 퀄컴의 라이센스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ARM하고 퀄컴하고 법적 분쟁이 있어 왔는데요. 반도체 설계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ARM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데 어제 퀄컴에서 PC, 노트북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X, 스냅드래곤 엘리트 X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이런 뉴스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랬느냐? 내용을 살펴보니 퀄컴이 ARM 기술을 활용할 과거에는 ARM한테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냥 만들었었는데요. 그 21년 초에 스타트업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비아가 자체 기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ARM에서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누비아가 어떤 회사냐?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애플의 칩을 만들었던 A 시리즈를 만들었던 3명의 기술자가 나와서 2019년에 설립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CPU 설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매한 스냅드래곤 엘리트 X 여기에 이들의 기술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 이제 누비아는 그 ARM의 기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맞춤형 설계를 하던 회사인데 이 부분들의 자체 기술이 들어갔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ARM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누비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제 ARM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를 좀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독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비아를 인수한 것 같은데 이번 건이 이제 터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ARM 입장에서 제일 큰 고객이 퀄컴이잖아요. 그 개수로 엄청나게 많은 그걸 만드니까 스냅드래곤 안드로이드의 대표 칩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칩 제작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AP 칩에 그러면 휴대폰 퀄컴 칩 사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특별히 제일 큰 고객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 LSI가 잘 해가지고 엑시노스 2500, 뭐 2600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면 또 좀 문제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약간 기대 다니잖아요.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와 LSI 쪽에서의 작품 퍼포먼스를 보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는 엘리트의 경우 과거 스냅드래곤 A 3세대까지는 ARM CPU의 지적재산권인 코어텍스 X 시리즈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엘리트는 누비아의 기술로 개발한 오라이온 C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한 걸로 보여집니다.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진 않는데 아마 여기에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오늘 저녁 시장에 반영되고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
애플이 최근에 3주간 초기 3주간 중국에서 판매량이 20%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 나오고 삼성증권의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과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과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JP모건에서 아이폰 16의 리드 타임이 다시 길어지면서 아이폰 15와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이것과 더불어서 나오는 뉴스는 팀 쿡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올해 3월에도 방문했는데 또 방문했다라는 뉴스이고요. 이렇게 팀 쿡이 중국에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팔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면 해석을 해보면 애플 아이폰이 중국이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고 큰 시장인데 애플에게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것 같다. 추정이 조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분기에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어권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5%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중국 폰 뭐 하웨이 쪽이라든가 오포, 비보, 샤오미 뭐 등등등 해서 폰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는 3번 접는 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아이폰이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아이폰의 경쟁력을 보여줄 때 중국의 애국주의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등등도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이 되겠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데 뭐 여건이 뭐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애국주의가 발휘된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애플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앞으로 좀 재밌는 대목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해서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큰 폭으로 올라와서 다행이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고 반도체 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장비 관련주들은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이오 테크닉스, 원익 QNC 등등 들은 소부장들은 뭐 9% 8%막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도 있어서 오랜만에 그쪽의 보유자분들은 한풀이를 조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한국 마감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